일을 그만두려고 퇴직금을 알아보니 직접 계산해 본 것보다 300만 원이 적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 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가 지금 저한테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이라면 300만 원이 차이가. 네, 안녕하세요. 젤리파파입니다. 인트로 영상 보니까요,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몇백만 원씩을 덜 수령하게 되는 일이 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이 돈 저 돈 끌어다가 주식 투자 또는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러나 정작 내가 힘들게 일한 대가로 받게 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 퇴직금이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퇴직급여 제도에는요, 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퇴직연금이 퇴직금과 다른 것은요, 퇴직금처럼 퇴사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요, 또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퇴직 플러스 연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퇴직금에다가 연금 기능이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자, 어차피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은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둘 다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 퇴직연금 안에요, 이 DB형과 DC형, 개인형 IRP 이렇게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개인형 IRP의 경우에는요, 수령한 퇴직금을 관리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좀 주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회사가요,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먼저 보여드렸던 인트로 영상에 출연했던 분들도 퇴직 시 일시금 계산은 퇴직금 정산법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근무했던 회사에서는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퇴직연금 제도가 좀 덜 받고 더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일반 퇴직금의 경우는요, 우리의 퇴직금 재원을 그냥 우리의 사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할 때 떼이는 경우도 많았고 늦게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회사가 망할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는요, 무조건 우리의 퇴직금 재원을 사회 금융권에 보관하도록 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원한다면 연금처럼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퇴직 시 수령 금액이 더 작아지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전에 퇴직연금에는 DB형, DC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DB형은요, 일반 퇴직금 제도와 계산법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요, DC형을 가입한 분들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DB형과 DC형의 계산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DB형은 퇴직 시 마지막 3개월간의 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무년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퇴직 직전 마지막 3개월 월 평균 급여가 500만 원이었다면 500만 원 곱하기 10년 이렇게 하면 내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는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DC형의 경우는요, 퇴직 직전 마지막 3개월간 월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년 수령한 연봉의 한 달치, 그러니까 1년간 월 평균 급여를 매년 나의 퇴직연금 계좌로 미리 이체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는 500만 원이었지만 처음 입사했을 때의 월 평균 급여가 300만 원이었다면 1년째는 300만 원을,
10년째는 500만 원을 나의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매년 이체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DB형 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의 경우는 마지막 월 급여로 계산을 하니까 더 많이 수령하게 되는 거고, DC형의 퇴직연금은 그때그때 평균 급여로 계산하니까 훨씬 더 적게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퇴직금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했던 것이었고요. 애초부터 퇴직금이 작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부분을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DB형 퇴직연금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단순히 입금되는 퇴직금을 기준으로만 계산한다면 DB형이 더 유리합니다. 자, 하지만 DC형은 매년 퇴직금을 나의 퇴직연금 계좌로 미리 수령할 수 있고, 이 금액을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더 불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나는 DB형이냐 DC형이냐를 꼭 확인을 해야 하고요. 만약 내가 DC형을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수익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앉아서 내 퇴직금이 까이고 있는 것을 눈뜨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이런 거 관리할 줄 모른다. 자, 그렇다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맡기고 있는 금융권을 방문해서 추천 포트폴리오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TDF 펀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TDF 펀드 베스트 탑3를 올려놨으니까요. 이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아주 다양한 금융상품이 이미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식 빼고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ETF 투자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원한다면요,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돈 저 돈 끌어다가 주식 투자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퇴직금 먼저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난 이것저것 다 귀찮아, 그냥 DB형으로 전환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건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우리 회사에서 DB형, DC형을 모두 도입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모두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DB형에서 DC형 전환은 어렵지 않은데요. 이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회계 처리상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회사와 상의를 해야 하고요. 만약 회사에서 두 가지 퇴직연금을 모두 도입하고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좀 잘 선택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DB형, DC형이 맞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DB형은 마지막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까요, 임금 상승률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나 장기 근속 근로자분들이 유리하고요.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연봉제를 도입해서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적어질 수도 있는 분들은 DC형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DC형, 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내 퇴직금을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다고 해서 DB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요, DC형을 선택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젤리파파였습니다.